자, 안녕하십니까, 안전인고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 9시 40분인데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교실 불이 꺼지는 바람에 다시 찍고 있으니까 중간에 좀 색칠되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6.25 전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6월 25일 날 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를 6.25 전쟁 또는 한국 전쟁, 6.25 남북 전쟁 이런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데 이 6.25 전쟁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남과 북의 대립이 좀 더욱더 이제 절정으로 심화되기도 했고 이산가족 상봉 이게 문제도 나타나 있죠. 이제 2018년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이산가족의 다시 한 번 더 상봉을 했었는데 이런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문제도 6.25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전쟁의 배경이거든요. 왜 6.25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여러 가지 노래가 있거든요. 노래에도 이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노래들이 있다. 이걸 알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배경인데 그 이전 시간에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각각의 48년 8월 15일, 48년 9월 9일 이렇게 정부가 수립이 되자 남과 북이 서로 체제를 비난하며 대립을 했고 남한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지속되었으며 남한의 좌익 세력 중 일부는 지리산, 태백산 일대 등에서 이 게릴라전, 이 치고 빠지는 교란하는 이런 게릴라전을 벌이는 모습도 있었고 북한은 이런 세력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으며 북한은 이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또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차적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중국은 이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이 42년 이 조선 독립동맹이 조선의용군을 수만 명을 북한군에 편입시키기도 했거든요. 이 조선의용군은 실제로 전투에 싸워봤던 실전 경험이 있는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전투부대, 즉 미군을 점차적으로 철수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에 따라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남아있는 미군이 한 500명 거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일성이 이것은 기회다라고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50년 1월에 이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독트린, 이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한반도와 타이완, 즉 대만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선언이 나타났거든요. 왼쪽의 지도를 보면 이게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이게 에치슨 선언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했던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이거든요. 우리 미국이 태평양을 여기까지는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이런 선언이 담겨져 있었는데 여기 따라 이 대한민국 여기 타이완, 대만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이를 또 보고 이것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런 전쟁의 배경을 더욱더 촉발시키는 그런 에치슨 선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전개하게 되거든요. 먼저 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제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이제 강행을 합니다. 당시 한때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남한이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남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똥침이죠. 똥침.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제 똥구멍을 팍 찌르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는 요것을 손침이라고 하느냐 똥침이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손침이라 하지 않고 똥침이라고 하겠죠. 똥구멍이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똥침을 한다. 마찬가지 우리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이것을 남침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6.25 전쟁이 시작이 되고 우세한 군사를 앞세운 북한군이 밀려 국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이 낙동강 유역 우리 경북 대구를 쑥 감싸고 있는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하게 되거든요. 이어가는 사항들은 선생님 옆에 지도가 있는데
355페이지 요 지도와 함께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북한군의 남침이었고 이렇게 이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고 이제 전쟁이 전개하게 된다. 그에 따라서 이 국제연합 유엔에서는 이 북한의 행위는 명백히 침략행위다, 파괴행위다. 이에 따라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이제 파견하게 되거든요. 세계 교재를 보면 뭐 그리스,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타이, 터키, 프랑스, 필리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직접 이게 총을 들고 와줬다. 이런 감사함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군이 우리나라 남의 나라에 가서 싸운다는 거는 정말 큰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 필리핀군인데 프랑스군인데 내가 총을 맞고 죽었어. 그러면 남의 나라 땅에서 묻혀가지고 내 시신도 못 찾는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여해준 이런 군인들에게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군이 가장 많이 파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터키, 이렇게 두 번째로 많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유엔군이 참여를 해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이제 반격을 시도하거든요. 낙동강 방어선. 이때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에게 밀려가지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최후의 이제 방어선이다. 여기까지 뺏기면 우리 남한은 이제 멸망한다. 이런 마음으로 싸우게 됐고, 선생님이 그 이전 수업 전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영화를 몇 반한테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장동건이랑 원빈이 이 대구에까지 철도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대구에서 징집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배경이 이 낙동강 방어선 속에서 일어났다. 이 정도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올라와서 이제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전개하게 될 건데 인천 상륙작전에 당시 메가더 장군이 이거를 주도해서 실시하게 된다. 당시 낙동강 방어선에 갇혀져 있었던 우리 나라 그리고 유엔이었기 때문에 적을 기습 공격해서 중간에 허리를 끊고 이 중간을 싹 해버리면 요 안에 남아있는 북한군이 이제 고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노려서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되고 이 성공하게 되자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을 하게 된다. 이 결과 국군과 요 유엔군은 요 서울을 다시 재수복하게 되고 계속 북진해서 결국은 이제 압록강 위에까지 이제 북진 통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압록강 위에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자 이제 순간 새로운 변수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게 다섯 번째, 요 중국군의 기입입니다. 이렇게 국군과 유엔군이 끝까지 밀고 나가버리면, 요 전쟁의 배경이 중국의 요 만주지방까지 이제 확산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이 자유진영과 요 공산진영의 경계가 맞닿아버리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좀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 있거든요. 이 북한이라고 하는 완충지대를 둬야지 자유주의 국가와 조금은 국경선이 안 맞게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함을 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만주 전쟁의 확대를 막고 그다음에 국경선 방어를 위해 중국군이 이제 50년 10월 25일 날 이제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군의 공세에 밀려가지고 이제 흥남에서 이제 철수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1월 4일 날 이제 서울을 다시 뺏기게 되거든요. 이를 이제 1사 후퇴. 그래서 서울을 뺏기게 된과 동시에 조금씩 좀 밀리다가 다시 전열을 가다두는 우리나라 국군과 이제 유엔군이 다시 서울을 되찾고 요 38도선 38도선 부근에서 싸우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싸운 속에서 계속 공방전을 지속하게 되거든요. 이게 전쟁이 좀 길어지니까 이제 유엔군과 이 공산군은 이제 휴전, 우리 이제 전쟁을 좀 쉬자 이런 휴전 협정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 포로. 당시 북한에도 유엔군과 우리나라 국군의 포로가 잡혔고 우리나라에도 요 북한군 그리고 중국군 이런 포로들이 잡혔었거든요. 요 포로를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유엔군과 공산군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공산군은 강제 송환 포로를 그냥 북한군 국적의 포로는 북한으로 데려보내고 유엔군 소속 유엔은 다시 유엔의 국가로 돌려보내는 이런
이런 광제 성화를 했다면 유엔군 아니다. 아무리 북한 국적이 있어도 요 자유주의 국가에 들어가 있으면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자유주의에 가고, 다른 세계 제3세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3세계에 보내주자, 이런 자유성화를 주장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그 소설 광장에서 마지막 주인공이 3세계의 포로가 되었다가 남한과 북한도 아닌 3세계를 결정했지만 결국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광장이라는 소설의 배경도 요 포로 송환 문제에 나타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요 포로 송환 문제를 두고 2년 동안 요 공방전이 계속 지속하게 되거든요. 이 휴전협정 체결이 지연이 되면서 요 38도선 부근에서 더더욱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영화 고지전 이런 거 대표적이겠죠. 하나의 땅이라도 더 차지를 해야지 나중에 휴전 협정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더 넓어진다, 이런 거에 따라 하나라의 고지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했었고, 이런 상황 속에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 정부는 요 방공포로를 석방하게 됐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당시 우리나라는 휴전 협정에 참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여기 휴전 협정에 좀 많이 개입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에 따라 이승만 정부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무조건 이 북진 통일, 압록강까지 진출해가지고 우리나라 통일을 하자, 이에 따라 이승만 정부가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좀 내기 위해 요 방공포로, 이 북한 잡아놓은 이 북한군 중에서 어느 정도 자유주의 성향이 있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요 방공포로들 석방해버리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이제 미군도 이승만의 의견에 따라 우리나라 입장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 방공포로 석방 이후에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미 동맹, 그리고 당시 가난한 우리나라의 경제 원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도 이끌어냅니다. 이승만이 이후에 뭐 독재 등을 통해서 욕을 좀 많이 먹지만 요 부분은 선생님은 칭찬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미국과의 동맹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무엇도 없었던 시절에 정말 최빈민국이 세계 최대 강국과 상호 방위, 서로 지켜주는 이런 조약을 맺게 되고, 경제 원조도 이게 무료로, 무상으로, 물론 뒤에 유상으로 바뀌게 되지만 원조도 받게 되는 거는 아주 큰 성과. 이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휴전 협정이 전쟁 3년 만에 이제 마무리돼서 53년 7월 27일 날 조인을 하게 되고, 아직까지 남한과 북한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번호 지도에 따라 이런 번호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비교해 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뒷장에 가서 이 전쟁의 영향, 이걸로 볼게요. 전쟁 영향에 따라 마찬가지 시설이 파괴되고 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많은 군인, 민간인이 다치고 죽는 또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수많은 전쟁고와 또 이산 가족이 이제 생겨나게 됐으며, 또 기반 시설이,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고, 식량과 생필품 또 부족해졌으며, 좌익 세력이 인민 재판을 통해서, 정식 재판 그 자체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이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재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인민 재판을 통해 우익 인사를 학살하게 됐고, 또 국군과 경찰이 좌익으로 생각되는 요 보도연맹원과 교도소 수감자를 처형하는 등의 이념 대립이 좀 첨예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 보도연맹이 무엇이냐? 당시 우리나라 남한 측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을 다시 이 자유주의 세력으로 전향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단체였는데, 전쟁이 일어나자 여기 요 보도연맹원 중에서도 분명히 좌익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무장 봉기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걸 염려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군과 경찰이 이 보도연맹원을 학살하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남북 간의 적대 감정이 커져 전쟁 이후에도 남한 북한은 무력 통일을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 한국과 미국 간의, 우리나라 간의 동맹 관계가 체결되었고, 북한에서는 중국의 또 영향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밑에 6.25 전쟁 영향의 자료들이 있는데, 남한과 이 북한에도 군인도 많이 죽었지만, 사상자 다치기도 했지만, 민간인의 피해가 컸다, 이거 하시면 되겠으며, 많은 시설이 파괴되었고, 여기서도 이제 좌익 세력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서도
너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의심하는 그런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적대감이 심화되는 그런 자료도 있으니까 읽으시면 되겠고, 옆에 학도병 그리고 종군 기자의 기록, 이 다양한 사진 자료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고 정규 수업 때 활동형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줘서 고맙습니다.